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공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콘크리트나 석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공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콘크리트 드릴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보시 GSB 13알리와 같은 전동 해머 드릴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드릴인데요. 흔히들 콩길이라고 많이 부르죠. 전동 해머 드릴로 작은 치수의 구멍을 뚫을 때 용이합니다. 3mm부터 26mm까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드릴 6.5mm만 사용합니다. 충전 해머 드릴에 물려가지고 칼부로 작업할 때 사용을 하는데,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공구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구멍을 뚫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반복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릴책에 결합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를 빼야 할 때 드릴책을 풀어야만 비트를 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작업을 하면 드릴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동 드릴은 작동을 하는데 비트는 회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드릴과 결합되는 부분이 원형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약점인데, 요즘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날개가 있는 비트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 드릴보다는 SDS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은 SDS 플러스 비트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해머 드릴 비트라 하면 SDS 플러스 비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SDS 플러스는 보시에 의해서 1975년도에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 뒤로 보시가 개발해서 생산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공구회사들이 이제 이 규격을 쓰게 됐죠. 역시 독일의 기술력은 대단해요. SDS라는 약어는 이게 독일어인데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SDS 비트는 껴서 제자리만 찾으면 공구와 탁 하고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간편하고 빨리 비트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볼 베어링이나 척이 잡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머 기능이 작동을 하면 훨씬 더 구멍을 빨리 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홈을 비트가 잡고 있으니까 콘크리트 드릴처럼 큰 힘을 받으면 미끌리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제 주위 분들은 SDS 플러스를 중한마라고 하는데요. 지역이나 작업자들마다 다 이름은 달리 불리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에서 4kg급 해머 드릴에 많이 사용되고요. 사이즈는 3.5mm부터 26m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 26알리 같은 그런 해머 드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드릴에 비해 작업 속도나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보시면 날이 두 개죠. 자, 여기는 보시면 날이 4개입니다. 이 날 부분이 콘크리트와 마찰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두 날보다는 네 날이 더 빨리 작업이 되겠죠. 작업의 효율성이 높고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날이 두 날보다 가격은 더 비싸겠죠. 보통 같은 브랜드 비트를 할지라도 두 날과 네 날은 가격 차이가 40에서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그 가격의 차이를 상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 날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날짜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빠른 속도보다는 저 같으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일종의 센터핀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내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곳에 비교적 두 날보다 정확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날의 경우에는 센터핀을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벽면에 구멍을 뚫을 때나 내가 마킹한 곳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다 보면 살짝 미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날짜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덜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날은 주로 힐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제품은 힐티 제품이고 이 제품은 개양 제품이거든요. 보면 이 꽈배기 모양 있잖아요. 이 꽈리 모양도 다 다릅니다. 제조사마다.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때 먼지나 콘크리트 가루가 올라오는 속도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앞에 비트만큼 이 꽈배기 모양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같은 해머 드릴을 사용해서 제조사가 다른 비트를 껴서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콘크리트와 마찰되는 부분에 성능 차이도 있지만 콘크리트 가루를 미처 빼주지 못해서 마찰 증가로 작업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순하게 보여도 이 비트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SDS 맥스 비트입니다. 5kg 이상급 맥스 타입의 중량 해머 드릴, 로타리 해머 드릴에 사용되는 드릴 비트인데요. 이게 SDS 플러스와 크기 차이가 나죠. 이 SDS 플러스는 이 볼 베어링 껴지는 이 홈 부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격거리도 짧다고 봐야죠. 하지만 맥스 길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비트가 훨씬 더 큰 힘으로 구멍을 뚫을 때 해머를 장치를 할 수 있겠죠. 별도의 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정 위치에 꽂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크기가 이게 다 다르고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SDS 플러스와 SDS 맥스가 호환이 되겠어요? 호환이 안 되겠죠. 근데 간혹가다 호환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답터를 써서 호환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SDS 플러스에 비해서 힘이 센 드릴에 사용되며 적은 치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12mm부터 52mm까지 나옵니다. 큰 힘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비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질 자체도 튼튼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격 자체가 SDS 플러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힘을 전달하는 비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남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큰 치수의 구멍을 많이 뚫을 때나 아니면 외벽 벽체 작업을 할 때는 SDS 맥스 비트를 사용한 맥스 드릴을 사용하는데요. 두 발이 땅에 있을 때는 개양 해머 드릴 PHD 38이나 그 다음에 보시 GHB 5-38X 같은 육각 비트를 체결한 해머 드릴을 사용합니다.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맥스 타입인데 이건 육각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맥스 드릴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이 해머 드릴도 저렴할 뿐더러 그 다음에 비트 자체도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SDS 맥스 타입은 구리스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육각 비트 타입은 공구가 오일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육각 비트하고 맥스 비트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육각 비트 해머 드릴이 맥스 드릴 해머 드릴보다 작업 속도가 더 느립니다. 회전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해머 드릴 자체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비트 자체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멍을 많이 뚫을 것 같지 않으면은 주로 이 맥스 드릴보다 육각 해머 드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맥스 타입의 해머 드릴, 로타리 함마, 중량 해머 드릴을 쓰는 이유는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안전 클러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맥스 드릴에는 안전 클러치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다가 안에 이렇게 철근이 걸렸어요. 기계는 돌려고 하지만 이 철근이 걸렸으니까 이 비트는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반대쪽에 기계가 돌거든요. 그 기계를 잡고 있던 손목이 다치거나 아니면 드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높은 곳에서 벽체 작업하다가 구멍을 뚫다가 그런 현상을 맞닥뜨렸다 하면 사람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안전 클러치 기능이 45도 정도만 기계가 헛돌아도 멈추는 기계들도 있고 외벽 작업이나 아니면 빠른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육각 해머 드릴보다는 맥스 드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건식 코어 비트하고 습식 코어 비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습식 코어 비트 세트라고 하죠. 이 앞부분을 코어 비트, 이 중간대를 코어 튜브,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을 코어 헤드, 코어 카플러라고 주로 합니다. 콘크리트 드릴과 SDS 플러스, SDS 맥스 비트가 내가 뚫으려고 하는 부위 전체를 깎아내는 원리라면 이 코어 비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홀카타 비슷하게 이 원형 부위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부위는 콘크리트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부위만 깎아내고 나머지 부위는 건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식 코어 비트 같은 경우는 큰 구멍을 뚫을 때 유용하고, 이 사이즈가 27mm부터 455mm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주로 건물 신축 공사보다는 개보수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물로 이 비트 부분에 열을 식혀 주어야 이 습식 비트 자체를 오래 쓸 수 있고 또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코어 리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물 작업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작업 시간이 빨라지고 습식 비트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안에 그때 마른 나라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용접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열을 받지 못하게 물로써 식혀줘야 됩니다. 보통 습식 코어 쓰시는 분들은 수중 펌프를 연결해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습식 코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현장은 물이 줄줄 흐른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건식 코어 비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건식 코어 비트는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호스 구멍을 뚫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에어컨 기사님들이 만약에 안방에 에어컨 호스 구멍을 뚫는데 습식 코어로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물이 줄줄 흘러 넘쳐서 에어컨 설치비보다 수리비, 청소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건식 코어 비트는 습식 코어 비트에 비해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같은 사이즈의 건식 코어 비트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근데 제가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판매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식 코어가 습식 코어에 비해서 구멍을 뚫는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식 코어는 사이즈가 27mm부터 200mm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콘크리트나 석재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공구가 생각외로 다양하죠. 이 영상은 전문가분들한테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공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번 내가 DIY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또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비교해보는 영상도 또 별도로 제작을 해볼 거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공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다 같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싫으신 분들은 싫어요와 왜 싫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또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정직한 리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